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하게 전자제품 활용하자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폴드 6 핵심 요약으로 찾아왔습니다. MZ세대들에게 어필이 됐는지 꽤 판매량이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제가 사용해봤던 이 폴드 6는 어땠는지 좋았던 점 4가지와 아쉬웠던 점 4가지로 솔직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 요약은 바로 카메라입니다. 제가 폴드 6 출시 전에 루머를 정리하면서 카메라 하드웨어가 바뀌지 않아서 사진이나 영상 결과물이 별로 안 좋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구매해서 써보니까 완전한 오해였습니다. 예상외로 폴드 6의 카메라 결과물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ISP의 발전과 칩셋의 업그레이드 때문인지 결과물이 아주 좋아졌는데요. 이래서 제품을 실제로 써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잔말 말고 폴드 6의 사진과 영상 결과물을 다른 제품들과 비교하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폴드 6의 결과물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이었고 경쟁작과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만족스러워서 그런지 폴드 6의 카메라를 좋았던 점 첫 번째로 꼽고 싶었습니다. 폴드 6 카메라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폴드 6 핵심 요약 두 번째는 바로 두께와 무게입니다. 갤럭시 폴드 6는 전작보다 약 15g 정도 가벼워졌는데요. 이 15g이 뭐 별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스마트폰이라는 폼팩터 자체가 굉장히 작고 원래도 가벼운 제품이기 때문에 15g은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갤럭시 S24 울트라가 232g인데 이렇게 화면이 많고 심지어 접어서 두꺼워지는 이 폴더블 폰이 일반 바형 스마트폰의 무게에 근접해 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실제로 수치뿐만 아니라 직접 들고 다녔을 때도 굉장히 가벼워진 느낌을 느낄 수 있었고요. 특히 이 폴드 6를 접고 썼을 때 폭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실제로 스펙상 무게보다 훨씬 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스마트폰의 본질인 이 휴대성을 향상시키는 포인트라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두께 역시도 접었을 때는 약 12mm 정도고 이렇게 펼쳤을 때는 약 5.6mm의 두께로 얇아져서 이 역시도 휴대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폴드5 이전 모델에서 넘어오신 분들이라면 이 가벼워지고 얇아진 두께가 굉장히 크게 체감되실 겁니다. 폴드 6 핵심 요약 세 번째는 바로 멀티태스킹입니다. 멀티태스킹 성능은 이 폴드 6의 가장 핵심 강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펼쳤을 때 큰 화면은 동시에 여러 앱을 켜서 사용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최대 3가지 앱을 동시에 띄워서 각각의 앱을 자유자재로 크기 조절을 해서 여러 가지 멀티태스킹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은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한쪽에는 영상을 띄워놓고 나머지 다른 두 쪽에는 육성형 게임을 띄워놓고 하실 수도 있고, 또 한쪽에는 인강을 띄워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노트 앱을 통해서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용하시는 패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활용 방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인데요. 또한 이렇게 다양한 앱들을 띄워놓고 드래그 앤 드랍 기능으로 여러 가지 파일이나 사진 등을 쉽게 옮길 수 있고, 파일에 첨부할 수도 있고 문서에 삽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의 활용 범위에 따라서 엄청난 생산성을 발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핵심 요약 4번째는 현 시점 기준 가장 유용한 AI 기능들입니다. 이 AI 시대에서 스마트폰 제조사들 중에서 삼성이 가장 발빠르게 스마트폰에 AI 기능을 탑재하고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세팅이 벌써 되어 있는데요. 이 AI 기능을 또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폴드 6는 이 AI 기능의 또 다른 강점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활용하기 좋은 AI 기능들을 탑재했고, 또 기믹스러운 기능이지만 실제로 재밌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도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신선한 사용 경험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능 중에서 통역 기능은 이 폴더블 폰의 특징과 잘 어우러져서 폴더블 시리즈만의 특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화 어시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통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솔직히 말해서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또한 음성 녹음 앱이나 삼성 노트 앱, 삼성 브라우저 같은 이런 삼성 기본 앱들에서는 AI 기능을 통해서 요약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번역 기능까지 실생활에서 아주 유용하고 쏠쏠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미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AI 기능을 통해서 기믹스러운 기능들도 들어있는데요. AI 기능을 통해서 기본적인 사진 보정은 물론이고 스케치 생성 기능을 통해서 조금 어설프게 스케치를 하더라도 내 사진에 굉장히 재미있고 또 자연스러운 합성 사진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과 이 기능으로 꽤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삼성 스마트폰의 AI 기술들은 특히 이 폴더블 폰에 굉장히 잘 어울리고 칭찬해주고 싶은 기능이었습니다. 폴드 6 핵심 요약 5번째는 접근하기 힘든 가격과 내구성입니다. 갤럭시 폴드 6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높은 가격, 그리고 더 올라간 가격입니다. 폴드 6의 기본 모델 기준으로 출고가가 약 223만원 정도인데요. 경쟁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기본형 모델이 190만원인데 이 190만원이라는 금액도 굉장히 높고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이 가격보다 꽤나 더 높습니다. 물론 폴드 6는 이렇게 폴더블 폰이고 화면도 이렇게 3면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완전히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약 223만원이나 하는 이 제품의 내구성에 대한 약간의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약간만 검색해 보셔도 이 폴더블 폰을 쓰시다 보면 1,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런저런 내구성 문제로 골치 아프신 분들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는데요. 큰 돈을 써서 구매하는 이 제품이 언제 내구성에 문제가 생겨서 고장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면서 쓴다는 것은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핵심 요약 6번째는 진짜 안 올라가는 충전 속도입니다. 갤럭시 폴드 6의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바로 느린 충전 속도입니다. 유선 충전 기준 최대 25W까지 충전 속도가 나오는데요. 다른 안드로이드 제조사처럼 100W까지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S24 울트라처럼 45W 정도까지는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엄청 크게 남습니다. 물론 노트 7 때 굉장히 어려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전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났고 충분히 기술적으로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는 충전 속도에도 좀 더 힘써줘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노트 10 시리즈부터 충전 속도가 변하지 않고 기본형 모델은 25W, 울트라 모델이나 플러스 모델은 45W로 계속 고정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제는 더 쾌적한 충전 속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요약 7번째는 빛 반사 코팅의 부재입니다. 이 폴드 6의 디스플레이 퀄리티는 뭐 딱히 지적할 만한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품질 자체는 아주 마음에 들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갤럭시 24 울트라에 들어간 빛 반사 코팅이 빠졌다는 점입니다. S24 울트라의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극찬받았던 이유는 디스플레이 품질도 굉장히 좋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빛 반사 코팅이 들어가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최고의 디스플레이 사용 경험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빛 반사 코팅이 이 폴더블 시리즈 폴드 6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물론 단가 문제라고 예상되긴 하지만 가장 비싼 플래그십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폴드 6에도 당연히 빛 반사 코팅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기대했던 부분이 들어가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많이 사용할 폼팩터인 폴드 6에는 꼭 넣어줘야 됐어야 하는 기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폴드 6 8번째 핵심 요약은 바로 제한적인 색상 선택입니다. 정말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스마트폰의 근본 색상인 블랙과 화이트를 삼성 스토어와 삼성닷컴에서만 구매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구매 옵션을 포기하고 이 화이트 색상은 삼성닷컴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들의 전략이 통했습니다. 폴드 6의 전체 판매량보다 삼성닷컴과 삼성 스토어의 점유율을 올리는 것이 더 우선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쉬운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화이트 모델은 이 폴드 6 디자인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상이라서 일반 판매로 풀렸더라면 분명히 소비자들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았을 거라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다음 모델부터 화이트와 블랙 뺏어가지 말아주세요. 네, 이렇게 갤럭시 폴드 6를 직접 사용해본 시사용 리뷰를 핵심 요약으로 전달드려 봤습니다. 여전히 폴더블 폰은 내구성과 가격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지만 심심한 스마트폰 시장에 색다른 재미를 주는 제품인데요. 폴더블 폰들이 좀 더 힘을 내서 일반 바형 스마트폰들만큼 일상생활에 빨리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선생은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꿀팁과 핵심 요약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